오늘은 아이들의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문제 행동을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그거를 일부러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장애 아이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의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언어적인 거나 행동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그 능력에 많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성에는 다른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에 맞춰서 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person percep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각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지각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person perception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갓난쟁이부터 이제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에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는 자기의 부모 아니면 자기를 양육하는 뭐 할머니 그 누구가 자기를 케어를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말은 아직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건데 사람의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은 누가 막 뛰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배워요. 배워가지고 어떻게 사회와 이제 교환을 하고 사회와 이렇게 리시프로컬리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가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요즘 특히나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또 디지털 혁명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은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딱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분위기상 조용히 해야 되고 이러면 조용히 하고 자기가 또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무슨 농담을 하나 탁 크게 큰 소리를 했는데 분위기가 싸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구나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얼른 캐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입을 다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 자체를 전혀 개스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성 행동 같은 것들이 어쩌면은 모든 언어나 정서나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우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초해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냐 일반 사람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그다음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제일 높이 우리가 보는 거는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가 자기를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힘인데 이제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토큰 이카남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그 ABA 그 티오리에서 행동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토큰 이카나미인데 그 토큰을 써서 그러면 토큰 그러면 우리 이제 요즘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버스에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 회수권이라는 걸
뭐 한 달치를 사가지고 그거를 아니면 뭐 10일치를 사가지고 아니면 뭐 버스를 탈 때마다 사서 버스를 자주 안 타는 사람도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퇴근하거나 집에를 오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버스를 타는 친구들은 이제 한 달치씩 우리가 이제 회수권이라는 걸 끊어놨는데 그게 결국에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회수권을 가지고 종이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토큰이 있었잖아요. 옛날 아주 역전같이 생긴 건데 가운데 구멍 뚫려져 있는데 아주 조그만 거. 그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넣고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돈을 이제 동전을 넣고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카드를 쓰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문화적인 혁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거는 심볼이라는 말이에요. 심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냥 바로 아이들에게 뭐 과자를 하나 준다든지 사탕을 하나 준다든지 장난감을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만질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기보다는 이제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 토큰을 모으죠. 그러면 5개, 10개 모으면은 그 토큰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그죠? 호환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큰은 한 단계 딜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거를 delay gratification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delay gratification. 이게 뭐냐면 gratification,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딜레이 하는 거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막 당장 사탕을 먹고 싶은데 내가 토큰을 받아서 토큰 3개를 모으면 엄마가 사탕을 내가 토큰을 엄마한테 3개 주고 엄마가 나한테 사탕을 주고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면 교실 안에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 팝시클을 넣어놨어. 아이스크림 바를 넣어놨어요. 쭈쭈바 같은 거를 넣어놓고 내가 토큰을 5개를 모으면 선생님이 그거랑 바꿀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꼭 가게 같지 않아요. 시장같이 시장에 가게 물건 바꿔놓듯이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토큰을 5개를 모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먹고 싶은 거를 아이들이 참고 요걸 5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이제 좀 이제 페이션스. 우리가 기다림의 참을성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걸 이제 이걸로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자연스럽게 이게 선생님이 실시하는 이 토큰 시스템에서 이제 내가 그 토큰을 관리하면서 내가 토큰을 모으고 내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이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헤이어리즘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지는 않았겠지만은 많은 걸 이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 말고 아이들 안에 내성으로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 시스템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토큰을 써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그 킨더가든 클래스룸을 가보면 이제 스마일리 페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활짝 웃는 그 이제 노란색 스마일리 페이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딱 일자로 한 거,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난 거, 슬픈 거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구분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클로즈핀이라 그래서 왜 글자를 쓴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우리 옷 걸을 때 빨래줄에다 옷 걸을 때 이렇게 꽂는 거, 그 이제 클로트 핀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선생님들이 매직으로 다 써요. 퍼머넌트 마커로 다 써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다 쫙 이제 이렇게 집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 이름들이 전부 다 스마일리 페이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파짓으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리스폰스 카스트라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의 반대 개념이에요. 토큰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이제 토큰 이코노미는 하나씩 우리가 얻는 거고 뭐를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리스폰스 카스트는 선생님이 미리 다 줘. 토큰 5개를 아침에 줘. 아니면 전부 다 스마일리 페이스 위에 자기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준 거예요. 보상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뺏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토큰 이코노미는 우리가 긍정적인
긍정적 방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카스트는 우리가 부정적 방법이라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나씩 뺏기잖아요. 그럼 마음 별로 좋은 건 아이들이 칭찬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 강화라 그러고 긍정적 강화, 뭐 부정적 강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언어로 쓰는데, 그 스마일리 페이스 아니면은 이제 어떤 클래스룸에서는 이제 트래픽, 그 뭐죠? 그 교통 신호. 그래서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스마일리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3단계로 그렇게 나비둬가지고 또 이제 초록색 위에 전부 다 아이들 이름 위에다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선생님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뭐만 이 핀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그냥 핀 올려도 막 이러고서는 그냥 애들이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쓰는 것들을 집에서 부모님도 쓸 수가 있어요. 집은 그냥 조그만 학교, 학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서도 두 분 중에서도 어느 분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일들을 이런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리스판스 카스트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고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토큰 이코노미는 제일 먼저 이제 그러기 때문에 토큰을 정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토큰으로 할 것인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토큰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정 같은 토큰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스틸 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조그만 칩에다가 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배우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만화의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제 토큰을 만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토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토큰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런 토큰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우리 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그 스티커, 엄마도 많이 쓰죠.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서 스티커 차트, 애들이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스티커 차트를 다 벽에다가 한 벽에 다 이제 붙여놓고 선생님이 잘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쭉 큰 차트를 걸어놓고 거기다 애들 이름을 쫙 써놓고 거기다 칸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 무슨 그 뭐죠, 그리드 라인처럼 그렇게 해서 해놓고서는 아이들이 잘할 때마다 이렇게 붙여주면 어때요? 애들 이름이 쫙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써요. 이제 이런 거를 고등학생들도 쓰는데 대신에 이제 막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유치하게는 안 하고,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뭐 스케줄북 같은데 이렇게 뒷면에다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사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써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아이들하고 이제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이제 어그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앉아가지고 이제 컨트랙트를 맺고 특별하게 행동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같이 온보드라 그러죠. 우리가 배를 탈 때 온보드라 그러죠. 배에 같이 타는 거. 선생님이 이걸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일단 언어가 통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너가 좀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자. 그럼 아이가 조금 그러지만은 한번 해봤는데 대신에 이제 보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른도 쓸 수 있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의 마음에 안 드는 서로의 이제 비헤비어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싫어하는 비헤비어, 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어그리해서 뭐 한 개씩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 해가지고 서로가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마니터를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유 없이 매일같이 뭐 이렇게 늦는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이제 따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은 7시 안에 들어오기, 뭐 일주일에 2번은 7시 안에 들어오기,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쓰는데, 이 토큰을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한데 토큰은 많아요. 이제 스티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사인도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그래서 꼭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사인을 몇 개 모으는가. 그럼 이제 토큰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토큰을 모으는 시스템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뭐 주머니나 뭘 모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붙이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이만 있으면 되잖아. 아까처럼 이렇게 토큰 차트 그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다 모으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선생을 할 때 이제 스칼라스틱 머니라 그래.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스칼라스틱 머니.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아니라 학교에서 쓰는 이제 가짜 돈인데 그게 페이퍼예요. 그래서 1달러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1달러만 썼거든요. 1달러만 전부 다 레미네이트를 해서 이제 레미네이트 그 종이를 양쪽에 뭐죠?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레미네이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때 이제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주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봉투가 있든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 많아요. 처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이 토큰은 아이들이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거야 돼요. 선생님이 매일 이걸 만들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 수도 없고 최소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년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듀러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듀러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카피가 안 되는 거여야 돼요.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토큰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토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토큰을 뭘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토큰을 모으는 시스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는 토큰이면 이제 아이들이 그 토큰을 왜냐면 아이들이 또 서로 막 훔치잖아요. 훔칠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나면 막 남의 걸 훔칠 수도 있고 남의 걸 그냥 갖다가 찢어버릴 수도 있고 애들이 화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경고해야 되고 이제 잘 깨지지 않아야 되고 잘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미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으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경제 개념을 조금 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는 항상 목적이 하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목적을 해야지 곁다리로 거기에다 자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더블 DB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더블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계속 워닝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거는 어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이제 사이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큰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기술을 왜냐하면 토큰은 기술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릴 때 그죠? 그다음에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처음에는 어른이 줘. 근데 주되 막 여러 가지를 하지 말자. 딱 행동 하나만.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하나만 줄 때는 가장 쉬운 행동, 그렇지만 문제인 행동. 그걸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여야지.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껴야 노력을 해요. 재밌어 하고 성취감이 느껴져야 노력을 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가장 항상 첫 번째 행동은 큰 힘을 안 들이고도 너무 많이 참지 않아도 그죠? 너무 많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처음으로 정해요. 이제 하나만. 그래서 어른이 먼저 딱 정해요. 그리고 아이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우리 한번 요거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줄넘기 하루에 2번 하기, 줄넘기 하루에 5번 하기,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5분 걷기, 아니면 1분만 뛰기, 뭐 아주 쉬운 거부터. 그죠? 그러면 문제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슨 기술을 가르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치기 싫어해.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음악성이 없어도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해도 별로 재미가
안 되니까 싫어하고 또 막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30분씩 1시간씩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서 또 싫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 잘못돼서 싫어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딱 그냥 2분만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우리 타이머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옛날엔 키친 타이머로 했거든요. 이제 왜 우리가 국 같은 거 올려놓고서는 이제 키친 타이머를 돌려라 20분, 10분 돌려놓으면 이게 이제 쫙쫙쫙쫙쫙 가지고 이제 딱 이제 20분이 끝나면 막 이제 울리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을 안 태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전화기나 이런 걸로 알람을 맞춰 놓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금방 하죠. 그럼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지루해 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이럴 때 딱 끝내야 돼요. 항상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계속하면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딱 포인트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재밌어져. 어머, 어머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엄마 뭐 어쩌고 막 이럴 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내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더 하자. 막 너무 재밌어. 왜 이럴 때 그럼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서는 딱 해. 항상 그래요. 아이들이 딱 재밌어 할 때 딱 고선에서 딱 끝내야지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고 어른이 욕심을 내면 이제 항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을 딱 하나만 그것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아주 쉬운 걸로 그러니까 어른한테 기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가 이런 게 정말 꼴보기 싫어. 아이가 이러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말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고치기 힘든 걸 처음부터 하면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잘하는 거. 어쩌면은 엄마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 부모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선생님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 더 좋아요. 그럼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도 좋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냐면 모든 게 습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 있으면 하나만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토큰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네처나 아니면 뭐 그 스티커를 붙이거나 요런 걸로 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놓죠. 표를 만드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행동 하나 그죠? 그리고 이제 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루에 몇 번에 이제 요것도 자 보세요. 이제 토큰 정했죠. 그다음에 토큰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 것인가도 정했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어른들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이의 문제점을 당신들이 아이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이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쭉 적어봐요. 그래서 이 행동을 애널라이즈를 해야 돼요. 이 스킬이든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기술이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든지 쭉 적어놓고 어른이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행동부터 가장 어려운 행동까지 쭉 줄을 세워야 돼. 그 행동들을 쭉 줄을 세워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행동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처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기록을 해요. 그냥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으세요. 막 적어요. 뭐 밥을 너무 늦게 먹어. 그러면 밥을 20분 안에 먹기 아니면 뭐 밥을 다른 사람이 다 끝날 때 끝내기 뭐 이러면 그건 좀 모호하잖아요.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보통 가족들이 몇 분 안에 이 밥이 다 끝나는가? 그럼 한 20분 걸린다 그러면 20분 안에 밥 먹기예요. 그럼 20분을 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딱 우리가 이제 측정 가능해야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돌아다녀요. 이제 밖에 식당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은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기가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럼 어린 아이들은 앉아있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특히나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나 킨더가든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에서 이제 학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에서 학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취학 연령이 된 아이들은 집에서는 아기들이었고 집에서 부모하고 지내면서 아기들 같이 큰 아이들이 학교를 딱 시작을 하면 이제 학생으로 바꿔야 돼.
그 트랜지션을 하는 그 과정을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학교든 첫 번째 학년의 담임 선생님은 첫 번째 학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킨더가든, 한국에서는 1학년. 그쵸? 그 다음에 뭐 저기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프리스쿨부터 완전히 그거라 그러니까 뭐 2살 반 선생님, 3살 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그 과정을 트랜지션을 이제 홈의 집의 아이에서 이제 단체 아이로 바꾸는 그 과정을 이제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이제 앉아있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요 앉아있는 연습을 부모님들이 훈련을 시키는 건 어디서 시켜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는 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상에 앉아서 밥 먹는 때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놀잖아요. 놀고 뭐 뒹굴뒹굴 바닥에 누르고 뭐 아이들이 막 게임할 때는 뭐 4시간, 5시간도 아이들이 앉아있죠. 하지만은 자기네가 관심 없는 걸 하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 앉아있는 연습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제 뭐 3분 앉아있기, 5분 앉아있기,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동 얘기할 때는 진짜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퀀터티로, 숫자로 해서 2분 앉기, 5분 앉기, 7분 앉기, 10분 앉기, 15분 앉기,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같은 행동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길이만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런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더 잔잔한 작은 기술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단추를 아직 혼자 잘 못한 거 옷을 입고 나면, 아니면 아이가 옷을 잘 못 입어, 이런 건 어때요? 3분 앉기, 5분 앉기라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아이들이 먼저 옷을 보고 이 구멍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큰 구멍 하나, 그다음에 작은 구멍들,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그죠? 제일 큰 거. 이렇게 했을 때 머리부터 집어넣는지 팔부터 넣는지, 벗을 때는 머리부터 벗는지 팔부터 벗는지, 생각보다도 저희 짝도 제가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옷을 벗는데 반대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옷을 입어도 그러고 그냥 머리를 안 건드리려고 하니까 막 끙끙끙끙 하면서 해요. 근데 생각보다도 어른들이 이런 거를 일부러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 대충 보면서 그냥 주워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머리도 들어가고 팔도 끼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그럼 어른이 어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느 게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 기술은 뭐고, 세 번째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 씻기도,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자세히 배웠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비누칠해서 계속 씻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이 손 씻기도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는 수돗물 트는데 아이들이 힘이 약하면, 우리가 미세 근육이 안 되면 이 수돗물도 못 틀어요. 그래서 수돗물 틀기, 손을 갖다 적시기, 비누 짜기, 비누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한 비누면 우리가 들고 이렇게 문지르면 되지만, 또 이거를 눌러서 짜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양을 조절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미세 근육이 안 되면, 그럼 애들이 막 팍팍팍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흐르게 짜는 경우도 있고, 또 막 이제 애들이 힘이 약하면 어때요?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쭉 한 아이당, 이거는 전체 아이가 아니에요. 한 아이당 하나씩을 쭉 그 계획된 행동들을 쭉 적어요. 그 목표에 따라서 전부 다 적어가지고 가장 쉬운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뭘 해요? 그 행동들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토큰을 우리가 주는 스케줄을 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실시할 때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지적 능력에 따라서, 어린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적 능력도 아이들의 IQ와 상관없이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 실시할 때는 좀 더 자주, 왜냐면 이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5분마다 한 번씩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5분마다 한 번씩 주던 거를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그다음 15분마다 한 번씩,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또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을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줘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이가 자기가 이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삑 하고 소리가 나면 아이가 자기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자리에 앉아 있기 그러면 자기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안 일어났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안 일어났으면 X표 뭐 2번 일어났으면 2번 E자 쓰고 5번 일어났으면 O자 쓰고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자기가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 스케줄은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들 그다음 처음 실시할 때는 좀 더 간격을 자주자주 인터벌을 자주자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늘려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익스체인지 스케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익스체인지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토큰을 이제 주고 돈처럼 주고 내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케줄을 전체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뭐 금요일 오후 이렇게 날짜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서 같이 축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개인당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토큰을 20개 모으면 개인적으로 20개를 모아서 차트를 가져오면 선생님이 해요. 아이한테 주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선생님하고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아니면 전체 아이들을 차트를 걸어놓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이가 됐지만 전체 아이가 다 그거를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인스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이 효과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항상 효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2명이면 한 아이당 한 아이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 가족이 4명이 다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아이는 지배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어른은 항상 지배를 하고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힘이 없는 사람, 자기는 결정권자가 아니야. 어른은 항상 결정권자야.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이제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아이들하고 전부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엄마는 이 행동. 아이들이 왜냐면 엄마한테 원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행동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죠, 아이들하고. 그건 이제 패밀리 반드도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토큰은 애들이 주고 엄마는 아빠한테 주는 토큰은 애들이 주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주는 토큰은 엄마가 주고. 그래서 각자가 또 엄마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러면 그 갖고 싶은 것 중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한테서 원하는 게 갖고 싶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빠가 또 갖고 싶은 거,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다 목표를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재밌겠죠. 그렇게 하고 차트를 해서 이제 뭐 하루에 에브리 나잇에 뭐 잠자기 전에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특히나 프리스쿨 막 3살, 4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요걸 해가지고 직접 줘요. 그냥 먹는 거를.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 받는 거가 조금 이제 애들이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토큰으로 옮겨가면 좋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토큰으로 옮겨가가지고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아이들한테 단 거를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토큰 시스템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똑같은 걸 주다 보면 어때요?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지루해져요. 뭐 똑같은 거 맨날 먹는데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택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큰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토큰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토큰 30개 모으면 컴퓨터 30분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컴퓨터 3시간 뭐 아이들이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이제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컴퓨터 시간하고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게임 시간하고 딜을 할 수도 있어요. 토큰. 그러면 토큰 숫자만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모아야 해서 토큰을 가져와야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토큰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5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토큰을 모으잖아요. 모으다가 이제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 토큰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토큰 밸류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당 5분. 애들이 이제 게임으로 만일에 나는 게임을 받고 싶어. 게임 시간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토큰 하나당 5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토큰을 5개를 가져왔다가 뭐 25분 동안 플레이를 하는 거면 아이가 자기가 좀 플레이를 오래 한 번에 조금 매일 안 하더라도 가끔 한 번 하더라도 오래 하고 싶으면 아이가 이제 토큰을 모으면서 참겠죠.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아이는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아이는 하루씩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가족이 같이 또 클래스룸에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하면 아주 재밌게 그럼 선생님 행동도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정해 줄 수 있어요. 나도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고칠게. 니네도 하니까 선생님도 할게. 그러면 니네가 선생님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쳤으면 좋은 거 하나씩 써내 이러면은 아니면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써내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20명이나 15명이면 15개를 써내겠죠. 20개를 써내면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쭉 적어요. 그냥 칠판에다가 아니면 뭐 스크린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그래야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러면 그중에는 뭐 15개가 다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때요? 비슷한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먼저 부터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목표가 있고 이제 아이들도 목표가 있고 이러면 한 가족처럼 같이 이 토큰 이카노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많은 거를 스킵을 했어요. 사실 제 책에는 이게 거의 뭐 한 2, 30페이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굉장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Dear Parents라는 책도 하나 쓰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Dear Teachers, Dear Parents. 그러니까 부모님 전상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부모가 되는 자격증을 받고 아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자격증을 받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컨트롤을 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에서 이 부모님들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님도 많지만 사실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부모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목적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가 왜냐하면 부모는 자격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이제 미래의 시민들 아니에요. 그 미래의 국민들인데 이 아이들 어른들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그게 그 나라의 국력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인간들이 많고 똑똑한 인간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주 파워풀한 나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굉장히 뭐 역사 교과서 가지고도 싸우고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도 싸우고 그러는 게 서로가 어른들 교육자들끼리 서로가 사고가 맞지 않고 철학이 다르고 교육 철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Dear Parents 이런 때에 이제 요거를 또 자세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적어 놓으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부모님들이 요것만 잘 활용을 해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요것만 잘 이용을 해도 굉장히 민주적인 가정으로 민주적인 교실로 학교 운영을 교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가정 운영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자꾸 혼나고 혼나서 속상하고 열받고 그냥 방황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 이제 신용이 생겨야 되죠. 믿음이. 그죠?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 사이, 학생들 사이에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특히나 디펜던트인, 그죠? 디펜던트는 마이너들, 항상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항상 파워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제일 큰 파워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부서들이 있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인 거예요. 하이어라키에서. 그래서 좀 더 민주적으로 이 밑에 그야말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명령을 받는 사람들,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 디시전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 자발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를 해야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힘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믿으니까 따라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어야지만 선생님을 따라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아, 저거 진짜 맞겠다.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고 믿으면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도 아이들 내리 속에 오래도록 이렇게 박혀서 아이들이 오래 가요. 나중에 우리도 많은 것들이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전공도 바꿀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만드는데, 신뢰를 만드는데 이런 이제 토큰 같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하는 거 같이 너무 그냥 딱딱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들으시면서 만일에 복잡하시면 뭐 코멘트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면 저게 뭐지 하면은 그걸 제가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